대구시의 슬로건이기도 하죠. 컬러풀 대구를 라는 레시피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다들 좀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때때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보라색이죠. 역시 성평등을 상징하는. 성평등을 상징하는. 성평등을 상징하는. 저는 빨간색. 보라색, 빨간색. 네. 약간 빨갱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지금 색깔. 국민의힘 색깔이 더 빨간색이기도 네. 하네. 네, 오케이. 보라색, 빨간색. 네. 저는 오늘 컬러풀하게. 무지개? 네. 무지개? 다들 다양한 색깔들을 좋아하시네요. 네, 아무튼 이 컬러풀 대구 이야기해 주셨는데 대구 하면 이 컬러풀 대구. 정치적으로도 대구가 상당히 좀 컬러풀한 동네였거든요. 다양한 정당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도시기도 했습니다. 네. 언제요? 지난 총선 전까지. 네, 총선 전까지 네.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이 바른정당, 우리공화당 전국에 없는 유일한 정당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네, 근데 색깔이 무지개가 아니라 약간 그라데이션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자, 대구가 컬러풀한 곳일까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우리 대구 경북이라는 공간이 색깔이 다양하게 표현되지 못하는 공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그 스토너 항쟁이라고 해서 미국에도 1950년대랑 60년대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게 합법이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를 자기 동성애자라고 밝히면 뭐 여관이든 뭐 술집이든 이런 곳에 방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관이나 술집에 이제 동성애자들 몰래 들이는 공간들이 있었는데 그 공간 중에 하나가 스톤월이라는 여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톤월이라는 여관에서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들고 일어난 6월은 미국의 이제 스톤월 항쟁이 좀 기원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프라이드 먼스라고 지정을 해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축제들, 뭐 문화 행사들 이런 것들이 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대구에서도 그 2009년부터 대구 퀴어 문화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10회를 맞았고 이제 13회? 올해 이제 13회를 앞두고 좀 온라인으로 좀 진행을 이때까지는 좀 코로나 상황에 맞게 좀 해왔어요. 혹시 다들 대구 퀴어 문화 축제 가보셨나요? 네. 그럼요. 반대하신 분들 오면 몸으로 맞는 일이었습니다. 인권 침해 방지. 인권 침해 감시다. 네, 감시다. 네. 그런 명칭이었군요. 네. 저는 시작할 때 이제 시작하는 단체로 같이 했었었고 여성단체들 참여 시작을 같이 많이 했죠. 저는 그 2014년이었나 15년이었나 인분을 투척할 때 제가 그 장면에 촬영을 했습니다. 이야. 그래서 그 인분 투척하신 목사님 결국 벌금형을 받으시고 그 재판까지도 저희가 취재를 했었는데요. 퀴어 문화 축제가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열리고는 다른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대구만 유일하게 열렸거든요. 대구의 자부심이 아닐까. 그렇죠. 전 2013년부터 자원봉사 하면서 이제 집행위원이나 운영위원으로 좀 활동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2009년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런 반대 세력이 거의 없이 그냥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없으니까. 네, 사람들 별로 없었고. 사람들 잘 모르고 네네. 하니까 저게 뭐고? 이상한 사람들끼리 좀 모여 앉아있네?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게 2013년, 4년 이제 그때쯤부터 이 컬러풀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집회 신고를 이제 자리에 넣는다거나 혹은 민원을 넣는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죠.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공간에서 어울려 놀려면 예를 들어서 공원이든 광장이든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어야 하잖아요. 228 청소년 공원인가요? 228 거기가 이제 공원에 청소년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이제 민원을 넣은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청소년 공간에 이 허가를 내줄 수가 있냐. 지역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같이 의견을 내고 같이 이제 연대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했었는데 그만큼 아직 여전히 존재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되게 많다. 대구라는 지역 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결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어느 공간에서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합의를 만들 수 있는 장이라도 토론회라도 사람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열어줘야 하는데 사실 그런 공간을 열어주지 않은 채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하고 있는 혹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 그런 대구의 모습은 조금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가 해야 될 일이 많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장을 자주자주 좀 열어주고 그리고 이 불편했던 점 그리고 억압받았던 것들을 토해내고 맞아요.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차별금지법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을 넘겼잖아요. 네. 와.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주변들 반응 좀 어떤가요? 여성단체는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남녀차별금지법이 있었는데요. 그 법이 없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정이 안 된 거죠. 되게 심각한 언어적 성희롱이라든가 강제 추행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성폭이나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심각한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처벌법이 없어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그거는 공연성이 입증돼야 됩니다. 제3자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단둘이 있을 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여성단체에서도 전력 투구했고요. 전부 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신반 동의 청원돼서 저희도 너무 기뻤고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여성차별철폐 협약 지키고 있는가 심의할 때 너네 이거 꼭 제정해라 라고 이미 권고 여러 번 했거든요. 아직 한국 사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안 돼 있는 것은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하루빨리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있어야만 시민으로 인정받는 어쨌든 최초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규정되지 않는 삶? 어떤 말로 규정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조차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법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은 다 동의 청원을 몇천 명 되는지를 계속 새로 고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33,333명 이거 캡처하고 싶고 같이 우리가 뭔가 연대해서 법안을 만들고 우리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되게 즐겁게 이 분위기를 혹은 또 같이 하고 있다는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 청원도 1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고 있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정말 다른 목소리들도 굉장히 사실 많은 거죠. 제가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좀 오해도 좀 풀어드리고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에게 이렇다. 해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됐는데 굳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느끼나 왜 꼭 필요한가? 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별, 성적 지향, 성정체성, 종교, 학력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잖아요. 장애로 인해서 받는 차별도 되게 심한데 장애인 입장에서는 사실 교차하는 정체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는 장애인이면서 성소수자인 분도 있고 장애인이면서 여성인 분도 있고 이번에 교육부가 학력은 삭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 내갖고 지금 되게 논쟁이 있는데 250만 장애인 중에 절반 이상이 중학교 2 학력입니다. 그러면 학력이 공정의 그런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애인분들은 그러면 정당하게 차별받아야 되는가? 여러 교차는 사실 영역에 사람은 다 걸치게 된다. 그래서 장애인 입장에서도 차별금지법이 같이 필요한 거죠. 모든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다. 이건 치매감시단 하면서 이제 그 종교를 가진 분들이 이제 저한테 막 회개하라, 치료받을 수 있다, 이제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와 이거 장애인분들한테 하는 얘기랑 똑같은데 라는 얘기를 느낀 거예요. 왜냐면 장애인분들이 처음에 장애를 가졌을 때 수많은 전문가들이 너는 열심히 재활하면 너는 치료받으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장애인분들이 얘기하는 얘기들은 내 존재 자체를 그냥 인정해 주세요. 사실 장애에 관련된 차별철폐를 얘기하는 건데 그냥 그러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죠. 교육부가 이번에 이제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학력을 삭제해서 수정안을 보냈는데 근거 사항에 적힌 말들이 되게 열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력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성과의 일종이고 이것은 사회에서 일종의 성과 지표로 표준화되어 있고 그 표준화되어 있는 것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 차별의 요소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교육부가. 정말 심각하네요. 되게 굉장히 심각한 발언을 한 거죠. 교육의 기회와 양극화나 이런 현상들 좀 해결하거나 교육에 대한 철학을 가져야 될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의 학력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면서 어떻게 합리적 차별의 요소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장 의원이 질문을 할 때 김부겸 총리에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 사실을 몰랐다. 시정하겠다. 알아보고 다시 질문하겠다. 학력과 학벌이 주는 일종의 이제 다른 요소들은 있겠죠. 평가할 수 있는 어느 공간과는 평가 요소들은 있겠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 이유 없는 차별. 학력과 학벌을 둘러싼 예를 들어서 지방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 보고 지잡대라고 하잖아요. 요새 지방의 잡스러운 대학을 졸업했다는 멸칭을 듣기도 한데 이게 합리적 차별에 근거한 혐오 표현을 내가 들어야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별금지법으로 제한하기 위함인데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교육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부는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네. 거예요.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이게 교육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받도록 하는 게 교육부가 할 일인데 그쵸. 그걸 차별의 도구로 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네, 어디에 본인이 할 일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라.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차별 판단 잣대가 좀 주관적이지 않냐. 이 성적 지향, 정체성, 이 차별 금지 대상 개념이 이 객관적인 신체 구조에 따라 성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이 젠더에 따라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객관적인 신체 구조에 근거하기를 넘어서서 1이든 2든 1이 아니고 싶고 2가 아니고 싶고 어떤 방식으로 나를 규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이 법안에서 보호받고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차별의 요소들까지도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사회가 보호하고 국가가 이 사람들을 시민으로 인정하는 형태의 그런 방향성을 담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되어야 한다. 주민등록 번호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도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없죠. 잘 네, 없죠. 거의 네. 아주 독보적인 우리나라일걸요. 네, 이게 번호로 성별을 두 가지로 구분짓고 네. 이게 우리가 이 세계 시대에 G7과 대담하는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 초청받는 네, 네. 나라라면 이제는 이 그쵸. 정도 수준에선 좀 벗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처벌하려는 것은 너무 이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남 대표님.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처벌은 안 하고요. 처벌은 법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인권위를 통해서 이제 차별이 있느냐 시정 공고를 하거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처벌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장애의원 차별금지법 조항 중에서는 유일한 법적 조항이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행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거는 너무 심한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직장 내 성희롱도 과태료 처분인데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는 이렇게 벌금이나 이런 걸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법률이 이런 체계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심한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을 혐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그냥 인권 침해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순간 자유가 아니라 뭐다? 혐오나 가해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 자유라고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 과도한 스스로의 자유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 자유라는 이야기는 이 논쟁에는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하죠. 목사님이 뭐 교회에서 뭐 설교하시면 잡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종교는 보호받습니다. 이번에 왜 코로나 때문에 모 종교가 굉장히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런 부침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저는 젠더 문제나 아까 말했듯이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필요하다. 아까 이마연 셰프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합의 이전에 일단 학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합의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특히 차별금지법은 제가 봤을 때는 학습이 먼저 필요하다. 교회 가서만 들으시지 말고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먼저 함께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우리 지난해 코로나19 때 대구에서 많이 차별받았던 종교 네네네. 그리고 2014년에 또 세월호 당시에 네. 차별받았던 종교 이분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동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같이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 종교가 있으니까. 네. 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다하게 잘못 이상의 비판이나 비난을 사회적으로 받는 이분들 적극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한테도 메일이 자주 오거든요. 땡땡땡 사태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지양해야 된다. 이건 차별이다. 네.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신다면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에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퀴어 문화 축제를 진행하기 전에 그 배진교 집행위원장님께서 경찰들한테 교육을 나간 적이 있어요. 퀴어 축제가 이런 것이고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배경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경찰이 해야 하고 우리는 시민으로서 이런 걸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안전이 보장되는 그러니까 어떤 혐오 표현이나 어떤 그런 걸 했을 때 진짜로 우리 참가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방향이 이런 거다라는 교육들을 좀 하셨거든요. 기관과의 학습이나 기관이 이런 걸 배우고 변화하려는 의지들을 좀 갖고 있으면 충분히 학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제가 지켜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말 열심히 그래요? 네, 네, 대구인권사무소가 그 대구와 경북 지역에 기초의회, 광역의회에다가 인권교육 해야 된다. 인권교육 신청을 받았거든요. 네. 교육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 적극적으로 하는 곳이 있었던 반면에 아예 관심이 없는 그렇죠. 곳도 있었어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이런 교육을 좀 이수한 사람이 적어도 출마를 할 수 있는 자격, 당내에서 가산점 뭐 이런 걸 좀 주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터넷 볼 때마다 되게 댓글 보면서 속상하거든요. 네. 대구 기사는 뭘 다 떠나서 그냥 욕 먹어요. 네. 대구에 산다는 것 자체로 욕을 먹어요. 차별금지법 제정에 선도해야 된다 대구가. 이 지역 혐오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오늘 이 무지개 티를 입고 왔는데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밑에 영어로 써 있는 게 더 저는 좋거든요. We welcome all이에요. 우리 모두를 환영한다. 그래서 저는 컬러풀 대구의 그 뭐죠? 부제로 이걸 넣어주시면 좋겠다. 대구시가. 예, We welcome all. 예. 그래서 대구가 장애 친화도시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시면 어떨까? 국가인권에서 하는 그 기초의회 의원들 인권교육 그 성평등 관련해서 제가 해보기도 했는데요. 진짜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컷 교육 다 듣고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인권교육을 한 번 받는다고 젠더 관련된 교육을 한 번 받는다고 알지 못하거든요.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진정 컬러풀 대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키퍼축제 꼭 가고 관련된 굿즈도 구매하고 그리고 다양한 소수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한 번씩 해보시라. 한쪽 말만 들지 말고 다양한 시도를 우리 스스로가 할 때 지역도 다양하게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